정체정선의 형성으로 부산에는 오는 1일까지 비가 올 전망입니다. 여기에 제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발생하면서 한반도 주변으로 3개의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 부산의 부촌인 해수동이 남구까지 넓혀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름철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노숙인들에게 응급 잠자리 같은 일시 보호와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이 서면 젊음의 거리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진정신청 접수와 부산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에는 오는 1일까지 비가 예보됐습니다.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장마처럼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28일에는 제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발생하면서 한반도 주변으로 3개의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주변으로 3개의 소용돌이 구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사올라는 중국으로, 10호 태풍 담레이는 일본으로 북상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변수는 28일 오전 발생한 제11호 태풍 하이쿠이입니다. 하이쿠이는 괌 북북서쪽 해상에서 서북 서진하며 이번 주말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 경로가 매우 유동적이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태풍이 이제 막 태풍으로 발달을 해서 이동을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 모델, 수치 모델에서 예측하는 이러한 경향성은 매 시간마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편 부산에는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고 저기압이 지난 뒤에는 북쪽에서 밀려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정체전선이 형성돼 이른바 2차 우기, 가을 장마라 불리는 형태의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20mm입니다. 30일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남부지방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부산은 29일 저녁 7시 40분, 30일 아침 7시 45분, 밤 8시 20분경이 만조 시각인 만큼 침수 피해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지만 30일까지 낮 최고 기온이 29도 안팎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반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완판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부산의 부촌이 해운대, 수영, 동래 중심이었다면 이제 해수 남동, 즉 남구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남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분양 열기,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구 대연 3구역 주택 재개발 부지입니다. 전용 면적 38제곱미터에서 115제곱미터 사이 4,488세대의 초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 아파트는 올해 부산 분양시장 최고 경쟁률인 15.6대 1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평균 2,300만 원 선으로 높다 보니 100% 분양이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계약 시작 18일 만에 모든 호실이 판매됐습니다. 인기 많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7억 8천만 원 선에 거래됐을 정도로 희망자가 몰렸습니다. 엑스포 유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된다면 위치적으로 가까운 것도 있었고 또 입주 시점에 대단지다 보니까 주변 인프라가 또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해서 팔려고 고민을 해볼 때도 좀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재 동부상권 아파트 가격을 이끌었던 해운대, 수영 일대의 신축 아파트 매물이 없고 재개발이 집중 추진되는 남구 일대로 물량이 몰리면서 분양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일반 분양이 시작될 대연 4구역 재개발의 경우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300만 원가량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분양시장 회복세는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부산은 지난 6월과 7월 70포인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8월 108.7로 3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1,800에서 1,900만 원대에 형성됐던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대연 3구역을 기점으로 2천만 원대 이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분석합니다. 동부상권은 그 이상으로 이제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중부산이나 서부상권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에서 2,300만 원대의 분양 가격이 대부분이 책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제 청약시장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하반기 부산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14,000여 세대.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인근 아파트 가격까지 동반 상승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란 기대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여름철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노숙인들에게 응급 잠자리와 같은 일시 보호와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3년 전부터 노숙 생활을 시작했던 김모 씨.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쳐 거리를 전전하게 됐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며 삶을 포기했던 노숙 생활 중 우연히 알게 된 희망등대센터를 찾았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잠자리를 얻은 김 씨는 술을 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일이 불투명하니까 임시로 오기는 와 있는데 걱정이 좀 많이 되죠.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앞으로 다가올 삶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찼던 삶 속에 꿈이 자리 잡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는데 내가 능력이 좀 특별한 게 좀 있어가지고 조그마하게 사업 시작할 겁니다.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한 무리의 사람들. 김 씨처럼 노숙 생활을 하다 센터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들 역시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건물에 스쳐서 생활비를 주고 오후에는 이제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따로 이제 취업 활동할 수 있고 일반인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죠.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 잠자리는 모두 22개실. 최근 부산 진구의 지원을 받아 다인실에서 1인실로 바꿨습니다. 부산 희망등대센터에서는 응급 잠자리와 함께 병원 치료 서비스까지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노숙 생활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일자리까지 제공합니다. 병원으로 안내를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일자리도 구해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받은 급여로 그다음에 자립을 해서 그 누구도 원치 않은 노숙인의 삶. 전문가들은 거리의 삶을 끊어내기 위한 첫걸음으로 금주와 규칙적인 생활을 꼽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문화 욕구를 해소하는 공간 중 하나는 바로 영화관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연천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동네에서 영화를 보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최근 비상설로 운영하던 영화 관람 시설마저 문을 닫았기 때문인데요. 부족한 문화 인프라의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권석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천군 수레우라트홀 소공 현장입니다. 2주에 한 번 상업영화를 상영하는 비상설 극장으로 활용됐지만 이마저도 최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영화를 공급하던 운영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지난 6월 30일부터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수레우라트홀의 직원들과 단골 고객이었던 주민들은 다시 영화를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비상설 영화관이다 보니까 한 달에 이제 2번 정도 상영을 했었는데요. 운영사의 내부 사정으로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운영 재개를 위해서 운영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연천군 주민들은 영화 관람을 위해 포천이나 의정부 등 상설관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연천 수레오라톨에서 영화를 할 때는 가깝게 볼 수 있어서 좀 좋았는데 이제 상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좀 주민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수도권이지만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연천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부족한 문화예술 기반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들고 나온 건 청년들의 공유 공간인 청년센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공유 공간 대여와 문화 공연 관람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 연천 지역이 이제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좀 부족하거든요. 청년센터를 그런 좀 뭐 문화 프로그램하고 좀 연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람도 하시고 참여도 하시고 그런 공간으로. 연천군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민간 운영 시설까지 합쳐 불과 5곳. 연천군은 주민 누구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있는 공간을 더 마련하기 위해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앞서 보신 지방의 열악한 문화 인프라 문제는 서울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연장의 불균형 현상인데요. 도심이나 강남의 시설수가 월등히 높고 다른 외곽 지역은 적은 게 현실입니다. 다행인 건 서울의 여러 지역들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계속해서 SK 브로드밴드 서주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한 2022년 서울의 등록 공연장 수는 438곳. 자치구별로 가장 많은 곳은 대학로가 있는 종로구입니다. 171곳이나 됩니다. 한 지역에 20곳 이상 등록된 곳은 강남과 서초, 도심권인 중구와 홍대라는 특성이 있는 마포구뿐입니다. 10곳 미만, 즉 한 자릿수인 곳은 서남권과 동북권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적은 곳은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단 한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연장 수로 지역 문화 전반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까? 일부 지역을 보면 최소한 없을 때보다는 더 많아졌을 때 얻는 효과가 컸습니다. 등록 공연장이 단 2곳뿐인 강서구에 최근 새로 생긴 공공문화시설 아트리움이 그 사례입니다. 오르는 공연마다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가까이에 동네 각각 구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으면. 아트리움은 구청이 민간 주택을 매입해 건물을 지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소공연장들이 사실은 서울 시내 각 자치구별로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2회 공연하는데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고 지금 공연들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가까이에 자기 공연장을 찾아서 공연을 보고 그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도 날리고 가족들 간에 좋은 가족 애도 같이 갖고. 공연장을 원하는 대로 늘리기 어렵다면 새로운 형태의 문화 공연들을 더 많이 개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민들의 일상 장소를 공연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파트나 숲길 어디든 의지와 예산만 있다면 수준 높은 공연도 가능합니다. 이런 오케스트라가 이제 거리에서 아니면 공원에서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이제 공연을 한다든지, 좋은 작가들이 우리 지역에서 전시를 이런 식의 이제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가 내 생활 가까이서 누려질 수 있도록. 서울 안에서도 불균형을 보이는 공연장의 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해소할 방법은 충분합니다. BTV 뉴스 서주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이 서면 젊음의 거리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원전오염수 해양 투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은 28일부터 서면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원전오염수 관련 정책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29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원전오염수 입장 변화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